예,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좀 바쁜 이사를 저번 주 했거든요. 그래서 집안 정리랑 아이 키우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저번 주부터 좀 저저번 주인가 좀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 실손보험 관련된 도수치료 관련된 법안이 추진 중인 게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진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국민 치료사 물리치료사와 국민 건강에 지대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1, 2세대 실손 보험에 대해서 문제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강제, 이렇게 전환을 권유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뭐 얼마나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유 어떤 걸로 4세대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이제 5세대로 권유. 그 전부터 조금씩 권유를 하고 있었죠. 막 좋다고 3세대가 좋습니다. 4세대가 좋습니다. 권유를 하겠죠. 사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뭐 권유를 왜 하겠습니까?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당연히 보험사가 이득이고 고객이 문제가 되니까 고객한테 이제 피해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전환을 시키겠죠. 그런데 이거를 크게 큰 문제, 강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겠다. 법을 개정해서 다음은 도수치료 등 여러 가지 도수치료 말고도 뭐 체중력파라든지 여러 치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급여로 선정을 해서 새롭게 이제 신설한 항목입니다. 해서 본인 부담금을 최대 95%, 뭐 실손보험 같은 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급여를 만들어 관리급여로 선정하겠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그전에는 뭐 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것들 뉘앙스로 갔었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정부가 개인 보험 거래 우리가 이제 보험사랑 그 일반 우리 고객분들이 계약을 한 거잖아. 그 계약에 대해서 원래 컨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법안 자체를 바꿔가지고 아예 그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켜버리겠다. 계약이 그냥 상관이 없다면 계약에서는 도수치료가 비급여로 나와 있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아예 비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로 아예 다른 체계로 만들어서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엄청 많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또 말도 많은 게, 막, 지금 엄청 그래요. 이거를 관리급여지만 이게 뭐 급여이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뭐, 이 말을 계속 바꿉니다. 왜?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바꾸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거예요. 저도 1세대 보험과 2세대 보험이 둘 다 있거든요. 저 때는 가능했어. 예전에는 보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랑 2세대 보험이 둘 다 있는데, 이게 지금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4세대고, 앞으로 나올 게 이제 5세대인데, 그거를 전환을 권유합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을 주면서 전환을 권유하겠죠. 왜? 당연히 고객분들한테는 손해고 보험사의 이득이니까. 권유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거를 강제로 법을 또 이거 오타나 있네. 개정 이게 개정 아까는 개정돼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은 보험비가 증가가 됩니다. 선생님 보험비 싸진다고 했는데요. 싸져요. 언제 싸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아플 때는 싸요. 안 아플 때, 선생님 안 아프니까 제가 조금 내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아프면 비싸지잖아요. 그 아픈 게 언제일까요? 고령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적어졌을 때, 진짜 보험이 필요할 때 급작스럽게 아주 빠르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해지를 해야겠죠. 내가 10대, 20대, 30대 저희 설아도 실비가 있어요. 아이도 10대, 20대, 30대에 안 아프니까 보험료를 뭐 꾸준히 냅니다. 아프지도 않는데도 보험료를 내요. 좀 아깝지. 나 이제 좀 아파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다가 40대, 50대 특히 여성분들 50대가 되면 급격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이제 그동안 실비 이제 안 썼던 거 이제 써볼까 해서 1년 2년 쓰면은 보험료가 이렇게 막 저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40대 50대에서 아프기 시작해서 60대 70대가 되면은 보험을 해지하겠죠. 왜? 너무 비싸서 해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보험을 100세까지 만기라고 해서 요즘에 뭐 110세 이렇게 두고 막 올린다고 해요. 그때가 만기까지 해서 그때까지 그걸 써먹으려고 했는데 아프기 시작하니까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갱신이 되는 거죠. 엄청 빠르게. 갱신이 막 1년 막 엄청나게 빠르게 갱신이 되면서. 그래서 보험 유지가 나중에 어려워진다. 진짜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될 때는 보험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1, 2세대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그러면서 과거의 계약은 상관이 없어. 너가 치료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이거는 강제로 집행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게 그냥 법안이 개정되면은 할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안 아팠어요. 오랫동안 안 아팠던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안 아파서 60이 돼서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니까 좀 아깝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또 그냥 강제로 전환을 시켜버리면은 그동안에 내가 냈던 거는 허공에 사라집니다. 안녕. 예. 그리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보험이 혜택이 됐나? 예를 들어서 5세대로 넘어간다면은 그냥 다 똑같은 5세대예요. 누구는 5세대지만 싸게 해준다. 누구는 5세대지만 이딴 게 없는 거죠. 그냥 5세대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냥 나의 그전 거는 모두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 예, 이제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개정이 글씨가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권유랑 개정을 강제를 둘 다 써놨습니다. 그럼 누가 권유 인센티브를 받겠습니까? 나중에 강제로 다 전환시키기는 거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안 줄 겁니다. 어차피 법안이 바뀌면은 강제로 다 바뀔 건데. 그러서는 이제 다음 문제가 이게 있죠. 저도 지금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관리급여로 선정을 하는 거죠. 관리급여는 뭐냐면은, 관리급여라는 게 지금은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이라 해가지고 병원에서 가격을 정하고 병원에서 고객한테 받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병원에서 고객이 치료를 받으면은 그 치료받은 거를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개인 보험이나 실손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비급여 항목이었어요. 급여 항목은 나라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있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하는 건데, 그게 비급여 항목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그동안 들었어요. 예, 제2의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실손보험 가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이라는 게 과거에는 미끼 상품이었어요. 우리 마트 가면은, 그렇죠, 박앤셀 해가지고, 야 오늘 마트에는 귤이 한 박스에 5천 원밖에 안 한대.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귤을 사려 가요. 근데 귤은 5천 원 사면은 옆에 또 귤 말고 좋은 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수박이라든지 팝니다. 여름에 수박 팔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것들이 비싼 거야. 그런데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 그래서 귤을 사러 간 김에 딴 것도 사는 거죠. 실손보험을 드는 김에 다른 보험도 같이 드는 그런 미끼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실손보험이 나온 지가 우리가 이제 10년이 넘었죠. 꽤 10년이 뭐야? 제가 열 몇 살 때 가입된 한 20년 정도 됐겠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슬슬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써먹게 됐단 말이야. 그전에는 안 아팠지. 왜? 건강할 때 들어야 되니까. 건강하지 못하면은 보험 자체를 들을 수 없죠, 여러분들. 건강해서 들어서 건강할 때는 보험료를 받아다가 이제 실손보험을 써야 될 때쯤에 이거를 우리 너무 손해 나는 것 같아. 파토 내자. 이거 못 해 먹겠어. 이거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본인 관리급여로 하다가 넘어갔는데, 아무튼 이 관리급여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가격도 선정하고 하는데, 여기 본인 부담금 95%는 실비를 써도 실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좀 얘기합니다. 야, 비중증 환자한테 그렇게 할 거야. 우리가 중증 환자는 실비 보험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하는데 비중증 환자라는 게 선정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비중증 환자의 기준. 그렇죠. 우리가 어깨가 아파요. 아픕니다. 난 진짜 아파서 진짜 이게 막 안 되겠어. 그런데 그거는 중증이 아니에요. 왜? 단순히 아픈 거고, MRI, 엑스레이 상에서 뚜렷한 이제 의학적 근거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통증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아픈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아픈 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각도가 안 나와서 팔이 안 들리면은, 내가 아파서 팔이 안 들리면 중증 아니에요? 아니에요. 팔이 부러지거나 부셔지거나, 뭔가 끊어지거나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셔지고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도수 치료 어차피 못 해요. 왜? 끊어지고 부셔지면 수술부터 당장 해야 돼. 수술하고 나서 도수 치료하는 거지. 수술하고 나면 붙었죠. 그럼 또 중증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주관적인 거니까. 통증을 우리가 객관화해서 점수를 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이 느끼는 거라서 이게 선정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니까 도수치료를 받죠. 근데 무릎이 아파 도수치료를 받아서 무릎이 건강해지면은 살죠. 근데 무릎이 아파. 경증이야. 아픈 것만 하는 건 경증이래. 그 참으면은 수술로 가는 거죠. 어떻게? 예, 이렇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돼서 진행을 하면은 다시 수술을 하겠죠. 수술을 하면은 어차피 또 도수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럼 어차피 예, 처음부터 받을 거 나중에 받게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엔 또 예, 우리가 그런 혜택 같은 거는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좋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뉴스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보험사 발표마다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대별로 막 바뀌어요. 왜? 예, 간을 보는 거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야, 사람들 조용한가? 사람들 말하나? 이거 하면 안 될까? 뭐 좀 빼볼까?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격을 또 선정합니다. 관리급여니까 정부 관리거든요. 그러면 치료사의 치료 질들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도수 치료가 금액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비싼 치료예요. 왜 비싼 치료냐면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치료사들이 저도 그렇지만 교육을 학교에서 4년을 저 4년제입니다. 4년제를 하고 나면은 정말 많은 걸 배워요. 많은 걸 배우는데 치료사가 기본적으로 저도 물리치료사지만 의사만큼 똑똑하지는 않아 사실. 의사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4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리치료사라고 도수치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근골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해부학들의 사람 인체에 대해서 해부학, 생리학, 뭐 정신의학이라든지 뭐 기타 근골격 질환들 이런 것들과 치료를 신경계 질환들 여러분들 신경해부학 그거 관련된 것만 좀 배워도 굉장히 머리가 부셔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치료들, 소아 치료들, 성인 치료들, 뭐 근골격 치료들 이거를 일단 학교에서 다 배워요. 일단 다 배우고 나온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그 의사분들은 학교에서 배워요. 사실 학교에서 배워서 나오면 인턴이거든요. 잘 몰라요. 사실 의사분들도. 그럼 어떻게 대학병원을 가서 인턴십을 하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뭐 레지던트하고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의사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 물리치료사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도수치료 전문 치료, 이렇게 도수치료 전문 치료사 하는 그런 과정이 학교에 없어. 또 병원에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사비를 내고 돈을 듣는 거예요. 예, 고객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치료사들이 고객분들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고객분들이 와서 저 왜 어깨 안 나요? 저희 도수치료 40분이거든요. 어깨 치료 안 나면은 40분 동안 어깨 치료 왜 안 나는지 물어봐요. 예, 굉장히 서로 간에 좀 그렇겠죠. 예, 왜냐면 저도 낫게 하고 싶죠.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면 못 하잖아요, 이거를. 저는 교육을 계속 합니다. 교육을 계속 들어요. 돈을 내고. 예, 돈이 뭐 싸지도 않겠죠. 왜냐면 당연히 자기의 이게 교육들도 다 금액들이 대부분의 교육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설 교육이 저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태권도장처럼 이렇게 몇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도수치료의 교육에 1,00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했고요. 뭐 도수치료랑 신경계 다 합치면은 뭐 수천만 원을 썼는데 많이 교육을 들었죠. 그렇게 돈을 진짜 수천만 원,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뭐 수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1,000만 원 넘게 교육을 들은 치료사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내 사비를 내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월급이 떨어진다? 진짜 이게 여러분들 최저임금 안 받을 것 같죠? 치료사 최저임금 받아요. 저 옛날에 조금 부끄럽지만 과거에 제가 이게 치료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예. 소아치료, 뇌성마비 발달 지연 치료를 했는데 거기서 도수 치료로 넘어온 가장 큰 계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돈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월급이 2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최저임금이 했을 때 이제 100만 원 중반 정도 됐나? 100만 원 중반? 아무튼 그때 최저임금 확 오르기 좀 그때쯤이었는데 최저임금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월급이. 근데 나는 하루에 정말 조금 되면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애기 치료하는데 공부를 내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월급은 점점 나랑 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랑 편의점이랑
월급이 점점 편의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편의점 알바를 해봤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업무 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와 업무 외에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격차가 월급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일반 물리치료를 하는 치료사 분들 중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 특히 신경계 고객분들, 그 뇌성마비 소아치료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경계 분들도 저희 지방에는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년 대학교, 3년 전문대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해서 고객을 열심히 치료하는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4년, 5년, 6년 가면은 굳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내가 굳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좋은 치료를 하나? 어차피 월급은 최저임금인데, 그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 거죠. 주식을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식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나쁜 치료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 삶이 요즘에 아시죠? 결혼 제가 예전에 2019년 20년도에 결혼했어요. 5년 6년 그 2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예식장 비용이 저희 30만 원이었거든요. 대관비가 지금 600만 원이더라고요. 부천에 이제 그 예식장이었는데 30만 원 대관이었는데 지금 600만 원, 식대가 3만 4천 원이었거든요, 저 때. 근데 지금 식대가 6만 8천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딱 두 배 정말. 예. 저 그렇게 돼서 세상 살기가 퍽퍽한데 최저임금으로 점점 떨어진다면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괜찮은 치료사는 다 병원 외부로 가는 거죠. 병원 외부로 가면은 애매해져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될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피부 미용 지금 저희 와이프도 바디케어 샵을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바디케어 샵을 오래 했지만 그게 또 합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바디케어 샵처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PT, 피지컬 세라피스트 우리 물리치료 말고 퍼스널 트레이닝 그 텔스 쪽에서 그렇게 재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기존의 치료사들이 아무튼 병원 밖은 좋지는 않아요. 고객도 안 좋고 치료사도 안 좋아요. 병원 밖으로. 일단 치료사가 병원 밖에 나가면은 치료사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못 쓰고 불법 의료행위가 되니까 재활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참고로 저는 생활체육 지도자 트레이너 자격증도 있고 피부 미용 자격증도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정말 저는 쓰고 싶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같은 거 또는 MRI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의사소견이라든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합리적으로 가장 의학적으로 고객한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뭐 고객분들한테 치료의 저하가 된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된다거나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수치료 받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시대예요? 정보 금방 찾아요. 뭐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걔네들 보험사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사기를 한다거나 문제가 되는 고객을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 여기 모든 사람을 다 못하게 하겠다? 좀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에 타격이 있다고 해요. 건강보험 재정이 떨어진다. 도수치료하면서 이걸 병행으로 해가지고 도수치료하면서 열정기 치료 같이 병행하니까 재정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아진다. 라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도수치료 같은 거면은 도수치료는 좀 공격적인 치료거든요. 열정기 치료는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도수치료는 공격적으로 해서 빠르게 치료를 낫게 하는 거고요. 그냥 물리치료를 100번 받을 거를 도수치료랑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만 받으면은 10번도 안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열정기 치료 자체는 사실 뭐 보존적인 치료라고 봅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공격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열정기 치료를 안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열정기 치료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비가 없거나 아무튼 이게 금액적으로 좀 어렵거나 아무튼 그런 어르신분들, 특히 사실 이거를 여기 보면은 생활화라고 돼 있잖아요. 열정기 치료, 단순 물리치료 생활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분들이 생활은 그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어른분들께서 물리치료실을 만남의 장소로 해요. 거기서
수철 댁 누구 댁 왔어. 예. 예, 해서 순이 댁 왔어 하면서 거기서 놀면서 거기서 예, 먹으면서 거기서 같이 이제 하면서 아침 루틴이에요. 그냥 안 아프도 그냥 루틴이거든. 나의 생활 패턴에 물리치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분들이 도수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물리치료 받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예,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었으면은 이미 보험사에서 컨택을 해서 잘랐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보험사에서 잘랐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물리 치료를 그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맨날 받으신 분들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이미 다 잘랐어요. 한 건만 있어도 뉴스에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그런 다른 거는 도수 치료의 효과가 문제가 있다. 이학적인 소견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 고객분들 예, 많이 유튜브 제 것도 보시죠. 보시겠지만 이게 뭐 의학적으로 이게 그게 없다? 그럼 내 고객분들은 뭘까? 어떻게 좋아졌을까? 내가 기도했을까? 제가 하느님을 믿고 예, 교회는 요즘에 많이 못 가지만 교회 안 가지 오래됐지만 예, 저희 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의 기도빨이 잘 받습니다. 기도를 해서 좋아졌을까? 예, 안수기도라고 맨날 떠들면서 고객분들과 재밌게 즐기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지만 예, 그건 아니겠죠. 치료가 효과가 있었으니까 됐겠죠. 예, 그리고 또 저처럼 그런데 대신 그건 있어요. 치료사들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긴 해요. 공부를 안 하시는 치료사들도 없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뭐 치료사든 의사든 뭐 요리사든 뭐든 뭐 미용사든 뭐든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사지만 예, 열정적이지 않게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하죠. 예, 저도 이제 치료 교육을 하지만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교육 못 알아들어. 저 돈 내고 야 저 선생님이 1,000만 원 넘게 들었다는데 굳이 너 1,000만 원 갖다가 차라리 비트코인을 해라. 비트코인 1,000만 원으로 그 뭐 5년 전에 비트코인 1,000만 원 샀으면 너가 지금 얼마나 됐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일말의 그 동정심이라든지 뭔가 내가 본인의 희생 정신, 내가 고객을 낙해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치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치료사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도 예, 치료사 카페 뭐 말들이 참 많죠. 근데 저는 지금도 교육을 하고 교육은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치료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예, 공부는 어차피 이 업을 계속 하긴 할 거거든요. 어떻게든 하다못해 그냥 헬스장을 들어가서 예, 퍼스널 트레이닝 재활 운동을 시키더라도 재활 운동 여러분 합법입니다. 당연히 예, 운동을 시키더라도 그래도 고객분들한테 계속 공부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 치료사 출신이라는 치료사 출신 또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치료사들의 개선 의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그겁니다. 보험사와 개인의 계약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법 개정으로 국민의 자산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정말 정당한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계속 말이 바뀌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보험사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이거 아까 95% 1, 2세대는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1, 2세대가 포함돼 라고도 하기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거죠. 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개정이 들어가면은 한 번 개정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죠. 한 번 개정해서 돌아가려면 다시 개정해야 되죠. 그래서 한 번 간 거는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해를 하고 이게 매년 비슷한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저 도수치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도수치료가 제가 11년 차니까 소아치료 4년 했으니까 도수치료가 한 6년 차, 7년 차 되겠네요. 저 도수치료 시작할 때부터 매년 나왔습니다. 예, 시작하고 바로는 아니까 2, 3년 정도 뒤에. 근데 그전에는 말도 안 돼서 안 될 실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 실손보험을 보험사로 더 이득을 주겠다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약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보험 약관이. 그런데 법률 자체를 바꾸면은 자, 관리급여라는 게 정말 생기면은 이거는 진짜 예, 또는 약관을 바꿀 수 있는 법률 자체를 바꾸면은 이건 답이 없이 진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예,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도 조금 더 도수치료 관련된 우리 공부들, 뭐 도수치료 이렇게 근골격 말고 신경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요즘에 신경계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신경계도 금액이 좀 오르면서 신경계 하면서 도수치료도 하고 신경계 다 도수치료 넘어오니까 신경계에서도 이제 치료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좀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치료 질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정부와 치료사와 보험사와 그리고 고객분들, 국민들 모두 많은 관심으로써 서로가 윈윈 하면서 다 같이 윈윈하는 게 좀 어렵겠죠. 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거 운동했던 영상 고관절 내외전 스트레칭이랑 운동 이거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얘도 빨리 편집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